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를 측면으로 기용해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맡기는 이 전술의 진정한 시험 무대가 될 수 있을 만한 경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팀이었기 때문에 다소 수비 라인에 공간이 많이 날 때가 많았고요. 특히나 뉴캐슬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격으로 올라왔다가 역습을 당하거나 수비 라인에 허술한 점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노팅엄 포레스트는 당연하게도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고요. 마치 웨스트햄전처럼 노팅엄 포레스트가 볼을 점유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토트넘이 볼을 90분 내내 점유하면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려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3승 5무 8패를 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 일정을 보시면 루턴 타운전의 무승부,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의 승리, 이 두 경기를 빼면 승점을 얻었던 3승 5무 8경기 중에 2승 4무 6경기가 볼 점유율이 떨어졌을 때 승점을 더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루턴 타운전과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은 유일하게 노팅엄 포레스트가 볼 점유율이 상대보다 높았는데 승점을 가져간 경기였고, 나머지 경기들은 볼 점유율이 그냥 낮은 것도 아니고요. 한 30% 혹은 20% 정말 볼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할 때 역습으로 만들어낸 승점이거든요.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경기를 기점으로 조금 더 수비적인 전술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왜 그러냐면 이번 시즌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그래도 영입을 꽤나 한 상태고요. 공격 라인의 명단을 보면 깁스 화이트, 아워니이, 오리기, 엘랑가, 크리스 우드, 오도이 등등등 그래도 꽤나 괜찮은 공격진을 구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과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은 3백 혹은 5백을 사용했는데 이번 시즌은 4백으로 바꾸면서 4-3-3 전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승점을 얻어가는 경기가 역습을 할 때 많이 나오니까 지난 경기에 5백으로 다시 바꾸면서 본인들이 지난 시즌에 썼던 전술 5-3-2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뜻은 정말 노팅엄 포레스트가 최후방에 5명, 그리고 그 앞선에 3명, 플러스 2명의 공격수까지 모두 다 수비에 밀집하면서 중앙지역의 빽빽한 수비 라인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술을 통해서 지난 경기 울버햄튼전에서 볼 점유율은 32%였지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을 가져왔고요. 최근 5경기에서 유일하게 승점을 가져온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기록을 봐도 울버햄튼이 슈팅을 10개 기록했는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역습을 통해서 슈팅을 8개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XG값, 골 기대값은 노팅엄 포레스트가 울버햄튼보다 높았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밀집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웨스트햄전에 토트넘이 너무나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메디슨이 없다는 그 문제점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답답한 경기를 펼쳤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경기 뉴캐슬전에 손흥민 선수를 플레이메이커로 기용하면서 조금은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토트넘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패턴이 거의 이번 시즌 동일합니다. 우도기와 포로가 오히려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밀집한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오히려 중앙 지역에 선수가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중앙에 더욱더 밀집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토트넘은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측면으로 넓게 위치해 주면서 측면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요. 여기서 토트넘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경기가 끝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의 대부분의 공격 찬스는 측면에서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측면으로 빼서 우리의 공격 찬스를 시작하는 역할을 손흥민에게 맡겼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를 이 측면 공간에 배치한 이유는 이렇게 토트넘이 측면을 넓게 쓸 때 상대 수비가 중앙에 쏠려 있다가 끌려 나오는 이 패턴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중앙 지역에 더욱더 밀집하다가 측면 지역으로 끌려 나오게 되면 이 수비 라인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이 넓어지는 공간 사이로 중앙 지역에 있던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에 발생한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나오는 거고,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토트넘의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
투톱을 기용한 것도 쿨루셉스키를 미드필더나 측면이 아니라 히샬리송과 같이 공격수로 기용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최전방 라인에 공격 숫자를 조금 더 많이 배치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상대 수비가 공격수를 향해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수비가 공격수의 움직임을 많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의 공간이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뒤에 있었던 우독이라던가 포로, 사르 혹은 중앙지역으로 들어오는 브레넌 존슨, 이렇게 제3의 선수들이 최전방에 있는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 이 두 명의 선수들이 만들어낸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공격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경기장 전체를 넓게 바라보고 있고요. 중앙지역에서는 토트넘의 선수들이 정말 많은 선수들이 위치하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라인이 혼란에 빠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좋은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쿨루셉스키, 그리고 뒤쪽으로 빠지는 히샬리송, 두 명의 선수가 수비를 끌어놓고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손흥민 선수가 좋은 패스를 찔러주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붙잡고 중앙지역에서는 히샬리송이 수비수 한 명을 붙잡는 순간 이 라인 사이로 우도기가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손흥민 선수가 좋은 패스를 찔러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트넘이 중앙지역의 선수를 밀집시켜 놨다가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특히나 손흥민 쪽으로 방향전환 패스를 해주면서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수비를 한 명씩 끌고 나오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해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번 시즌에 잘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의 중심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른쪽 라인에서 왼쪽 공간으로 방향전환 패스를 해주죠. 그리고 이러한 방향전환 패스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2개나 기록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애초에 토트넘 선수들이 중앙지역에 있으니까 상대 선수들도 중앙지역에 밀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냥 단순하게 중앙에서 밀집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왼쪽 라인으로 넘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측면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통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고 측면으로 크로스, 여기서 득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1대1 돌파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오른쪽 라인에서 왼쪽 라인으로 넘어가는 이 방향전환 패스를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선수가 지난 경기에 너무 잘해줬던 포로가 아무래도 킥력이 좋다 보니까 오른쪽 라인에서 왼쪽 라인으로 한 번의 방향전환 패스를 뿌려주는,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2번의 어시스트를 할 때 그 장면들을 돌려보면 포로를 시작으로 방향전환 패스가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로의 기점 패스, 손흥민의 돌파,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안쪽에서의 마무리,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공간 침투 능력이 지난 경기에 자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케인과 손흥민이 나왔을 때 케인이 수비를 끌어당기면 그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의 움직임, 이게 몇 시즌 동안 손캐 조합을 유지시켰던 패턴이고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었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면 이러한 패턴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지난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최전방에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수비가 두 선수에게 쏠려 있을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침투에 들어갈 때 반대편에서 역시나 포로가 이 움직임을 보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 찬스를 잡는 장면이 몇 차례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안쪽에서 이번에는 브레넌 존슨과 히샬리송 두 명의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중앙 지역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는 손흥민 선수를 신경 쓰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뒷공간에서 안쪽으로 좀 뛰어 들어오면서 히샬리송과 브레넌 존슨에게 상대 수비는 쏠려 있고 그 순간 크로스가 뒷공간으로 넘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찾아오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또 측면에서 뛸 때는 측면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침투 능력을 또 확실히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측면으로 뺐을 때 손흥민을 활용한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시작하다가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 방향전환 패스를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상대 측면 수비수와 1대1 드리블 돌파 능력, 그리고 안쪽 지역에서 쿨루세프스키나 히샬리송 같이 공격수들이 수비수를 끌어주면 그 공간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손흥민의 공간 침투 능력,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패턴을 살려나가야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반면에 노팅엄 포레스트는 역습을 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공격수가 핵심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이 자리엔 누가 있었냐면 브레넌 존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넌 존슨이 워낙에 빠르잖아요. 브레넌 존슨을 투톱 중에 한 자리에 놓고 브레넌 존슨이 역습할 때 오른쪽 지역으로 튀어나갔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수는 수비가 브레넌 존슨을 따라서 뛰어나가면 이때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브레넌 존슨이 가운데로 크로스, 여기서 득점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격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으로 이적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이번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로 넘어온 엘랑가라던가 아니면 깁스 화이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깁스 화이트나 엘랑가도 충분히 빠른 선수들이고 측면 지역으로 빠져주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최전방 투톱 자리에 위치하다가 측면으로 빠지는 빈도가 많을 건데, 여기서 이제 토트넘은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공격 지역으로 올라갈 때가 많으니까 올라갔을 때 역습을 당하게 되면 이 공간을 커버해주는 선수는 벤 데이비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벤 데이비스가 아무래도 반더벤보다는 스피드가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을 과연 벤 데이비스가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반더벤이 부상당한 토트넘의 왼쪽 라인, 이 공간을 노팅엄 포레스트가 원래부터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시즌부터 사용을 했었던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그러한 역습 패턴에 과연 토트넘이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느냐도 이번 경기에 토트넘이 2연승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전형적으로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해야 되는 경기고요. 그런데 토트넘이 상대의 밀집 수비에 다소 약한 모습들을 오랫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 밀집 수비를 얼마나 잘 풀어내면서 역습에 잘 대응할 수 있느냐가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